방송 드라마 되기 좋은 어떤 이야기의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드라마에서 드라마 작가 관련해서는 정말 아는 게 없어서요. 방송국에서 드라마 작가를 하려면은 어떤 루트를 통하는 게 가장 일반적일까요? 드라마 작가의 등용문은 네. 공모전을 통해서 하는데요.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 주최 측과 계약이 되어서 데뷔의 기회를 갖게 되죠. 많은 드라마 작가 지망생들이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도 공모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 한 장으로 다 안내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길은 작가교육 아카데미에서 보도 작가라든지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모전 아니면은 아카데미 이 네네네. 두 개가 네, 가장 근데 기본은 공모전으로. 네. 드라마 작가로서 갖춰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은 어떤 게 중심이 되면 좋을까요? 드라마 작가 갖춰야 될 요소에 대해서 하나가 있다면 스틸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STA의 스틸, S가 스테디, 꾸준하게, T가 try, 도전하라. 꾸준히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E는 enjoy, 과정을 즐겨야 된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겨야 된다. A는 aware, 나의 부족함도 나의 훌륭함도 다 알아차려야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L은 learn, 끊임없이 배우는 것. 드라마를 쓴다는 것은 글을 쓰고 작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고 인간을 배우고 나를 배우는 과정이다. 네. 스틸은 꾸준히 도전하고 즐기되 나의 잘남과 못남도 알아차리고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드라마 작가의 길이다. 드라마 작가로서도 이제 중요한 거지만 사실 인간이 삶을 잘 살기 위해 네네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네네. 탁월한 글재주, 뭐 대단한 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꾸준히 쓰고 버틴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드라마 PD가 무슨 책을 쓰냐? 네가 글 언제 써봤다고? 네. 근데 사실 저는 글을 매일 쓰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일기를 써요. 일기를 쓰지 않으면 하루를 참고하지 않아서 지나고 보니까 매일 일기를 쓰는 게 매일 글을 쓰는 게 그것도 하나의 습작 아닌가?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연습 아닌가? 글을 쓰는 것은 생명 활동과 다름없다. 글을 쓰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작가도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하다니. 근데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으로 추상화되어 있는 어떤 거를 정제해서 어쨌든 네, 네, 네. 글자로 뽑아내는 네. 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모든 아웃풋이 익숙해지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 학생들을 가르쳐 보신 적도 많으실 거잖아요. 네. 훌륭한 학생들 말고 공통된 어떤 이거는 좀 이러진 말았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만은 제발 좀 하지 말아라 하는 거. 크게는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스타트부터 완벽주의를 추구해서 결국은 작품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또 조급해요. 시작하자마자 성공하려고. 완벽주의와 성공에 대한 욕심을 네. 좀 내려놨으면 숱한 실패와 시련과 과정의 집합으로 작품이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보니 가머스라는 미국의 작가가 98번째 거절당하고 99번째 긍정적인 책을 출판했는데 그것이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얘기처럼 끊임없이 실패해야 돼요. 실패하려면 써야 돼요. 초코를 완성시켜야 돼요. 촉으로 완성시켜야죠.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졸적이라도 이야기 엔딩까지 가보자. 무조건 가보자. 무조건. 끝까지 써보자. 그것만 하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완벽주의 조급함을 버리고 초고를 일단은 끝까지 써보는 반복을 해야 된다. 네네네. 아까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혹시 두 번째는 뭘까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 아, 이런 작업은 엉덩이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좀 우울증도 쉽게 오고 점프에 빠지면 오래 가거든요. 작가 생활을 꿈꾸고 나면은 하루 루틴으로 반드시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 하루에 한 30분 내지 1시간 운동을 해야 된다. 글 쓰는 시간보다 운동하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한 게 박성식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경력이 오래됐거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항상 비슷한 거를 여쭤보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참 놀랍네요. 뭐 꾸준해야 된다, 루틴 안에 운동을 넣어야 된다, 완벽주의 조급함 버려라, 막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나쁘게 보면은 되게 뻔한 말이고 낡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계속 반복해서 살아있는 문장들은 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네네. 살아남는다는 네네. 거겠죠. 근데 사람들도 알면서도 잘 하지 않고, 그렇죠. 단순한 거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운동과 관련해서는 네. 저 자신이 지난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헬스와 요가를 바로 끊자마자 일주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더니 그런 운동이 내 인생에서 거의 뭐 영순위 1순위 될 정도로 중요해졌어요. 네. 행복해지려면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동감하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 관련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있긴 하지만 웹툰, 웹소설 지망생 분들도 계셔서 웹툰이나 웹소설 작가들 중에 이야기를 만들 때 OSMU를 신경 쓰면서 만드시는 분들
분들이 많거든요. 방송 드라마 되기 좋은 어떤 이야기의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드라마에서 웹툰 가수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성 드라마 작가와 다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성 드라마 작가들은 이야기 서사 구조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는데 웹툰 경우에는 매우 다양하고 매우 새롭고 매우 특이하고 다양한 면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드라마로 다시 역수입돼서 드라마의 원조로 삼아서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콘텐츠는 그런 웹툰과 웹소설에 정말 과감하고 기발한 상상력 때문에 또 다른 성장을 이루어가지 않는가. 상호가 연동된 구조 같아요. 제가 짧은 생각으로는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실 줄 알았냐면 제작비가 덜 들어가는 그런 웹툰이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SF 기반의 막 이런 웹툰은 아무리 인기가 좋고 만들기 좋아도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말씀해 주신 방향은 SF가 됐건 판타지가 됐건 기발하고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차라리 그쪽 방향으로 훨씬 더 순수하게 몰입을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그런 면이 있죠. 웹툰도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 각각 작가에 맞는 다양한 어떤 방향대로 더 예리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드라마로 수렴될 필요가 없다. 드라마는 드라마고. 사실 드라마 작가들이나 드라마 제작사에서 특히 웹툰을 원작으로 찾고 싶어하고 웹툰으로 드라마 만들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첫째는 드라마에서 살 수 없는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연재된 그 분량을 통해 충분한 이야기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드라마 작가로부터 구하기 어려운 장점이거든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려고 하는 걸 더 선명하게 그냥 가다듬는 게 방법이다라는 말씀이겠네요. 감독 혹은 연출자로서 목표가 있으실까요? 너무 운이 좋게 대표작도 있고 드라마 연출로서 이런 책도 썼고 많은 걸 이뤘다고 생각해 너무 감사한데 목표가 하나 있다면 이동훈 작가님이 작품한 웹툰 원작을 제가 연출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면 제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서 그 자리에 계신 거군요. 진심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만나 뵈면서 첫째 너무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뵙기 전에 유튜브 컨텐츠를 봤는데 굉장히 저랑 일맥상통하는 또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스토리텔링의 어떤 그 방법론이라든지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작가로서 또 작품으로서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저는 이 책 전반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테크닉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 깔려 있거든요. 콘텐츠 볼 때마다 그런 고민하면서 굉장히 웹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연민과 걱정과 기대와 이게 다 있어서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저랑 충분히 오늘 처음 뵀지만은 오래전부터 교감한 분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비슷한 결이 있다는 거는 제가 계속 느끼긴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저렇게 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열심히 일단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완벽주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무 큰 욕심을 심어주셔가지고 좀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욕심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요. 그 완벽주의랑 나의 꿈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보이스비 앰비셔스 꿈을 갖고 꿈은 갖되 가정을 즐기면 어느 순간에 저는 정말 놀라운 게 10달 전에 내가 이런 책을 냈으면 좋겠어. 내 인생 한 권의 책을. 그럼 이 책은 내 인생 한 권의 책이 될 거야 라고 10달 전에 꿈을 꿨거든요. 근데 3달 만에 촉을 썼고 그리고 그 후로 또 출판사를 잘 만나서 한 또 3달도 안 돼서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 편집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기적이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근데 저는 나는 10달 전부터 이 꿈을 꿨는데 심지어는 책이 처음 나올 때는 어떤 그림일까를 계속 꿈을 꾸고요. 책이 나온 다음에 누구한테 책을 선물할 것인가 이것도 꿈을 꾸고 혹시 책이 나오면 유튜브 인터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실현됐어요. 꿈을 꿨더니 이게 실현되더라. 꿈은 꾸되 과정을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면은 꿈은 어느 순간에 오는 거예요. 제가 언론사 시험을 보겠다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너는 절대 언론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학점도 매우 안 좋고 교수들이 매우 싫어하고. 언론사 시험은 그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렇죠. 그때 뭐 기자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무슨 기자냐. 다 그럴 때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1차에 붙는데 2차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2차에서. 그래서 아니 떨어질 건 뭐하러 떨어? 1차는 언젠가 붙는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어. 1차 한 50번쯤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면접 봤죠. MBC 면접 보는데 MBC에 떨어지면 뭐 할 거니? MBC보다 더 좋은 회사 들어가야죠. 그랬더니 MBC보다 더 좋은 회사 어디 있어? 그럼 제가 하는 회사가 MBC보다 더 좋은 회사죠. 그랬더니 이제 붙여주더라고요. 그 시절에 별로 드라마를 거의 보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드라마를 안 본 이유는 좀
좀 재미가 없었고 그 유명한 사람들 옆에 있는 게 제가 좀 쑥스러워서 뻘쭘했고 또 세 번째는 그 당시 드라마 PD들이 무슨 골목대사처럼 으쓱거리고 다니는 것이 좀 보기 싫었고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드라마를 발령해놨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모든 사람이 네가 무슨 드라마 PD야? 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고 한번 도전해보자. 그 누구보다 빨리 미니시리즈 연출했고 심지어 드라마 국장도 하고 저는 그런 우연히 온들의 나를 만드는구나. 제가 책을 쓴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당신이 무슨 책을 드라마 PD가 무슨 작품 써 그랬거든요. 네. 이건 나만 쓸 수 있는 책인데 그 우연이든 뭐든 나 자신이 믿으면은 그게 실현이 되더라. 꿈을 실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본인 스스로 내 꿈을 믿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나 자신의 꿈 믿으면은 되거나 심지어 더 잘 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결과도 비슷하네요. 사랑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것만 보는 복수와 경의의 결과 비슷하네요. 내 꿈을 그냥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딱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근데 이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꿈의 길을 만들어 두고 그거에 대한 준비들을 착착착 잘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대표 단골 멘트인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이런 거는. 팩트인데. 말씀하신 거에서 느끼는 포인트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망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꿈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게 고집을 부려라 하는 정반대의 길일 테고 내가 믿음을 이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파생되겠죠. 그거 관련해서 네. 11월 18일 결심하자. 목표 3가지를 썼어요. 1번 스틸 출간. 네. 그때 출판 사실 결정 안 됐거든요. 네. 2번 산티아고와 스코틀랜드 여행. 3번 새로운 작품 준비. 1번, 2번을 갖다가 벌써 이뤘어요. 네. 그래서 쓰니까 이루어지네. 어떤 개인적인 습관이 있냐면 생활 계획표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 꿈과 관련된 것을 100분을 한다. 집중 100분. 하루에 100분은 무조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책에 관련된 것이든 요새는 이제 여행 준비하기 때문에 스페인어와 영어 공부를 하루에 100분씩 하거든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루에 100분은 딱 시간표에 집어넣는 거죠. 가장 머리가 맑을 때. 자기 뇌에 암시를 거는 거군요. 네네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100분 동안 논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논다. 네네. 열심히 놀도록 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해라 키즈로서 그 작품을 보고 작가에 대한 혹은 작품을 만드는 거에 대한 환상을 되게 키우면서 자라온 세대라서 저와 비슷한 또래 작가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포함해서 저 같은 후배 작가에게 응원의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야기를 만드는 분, 이 세상에 진정한 창조자라고 생각해요. 네. 이 세상은 그런 창조자가 없으면은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슬픈 사회가 될까. 앞으로의 인간한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분은 창작자,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주라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작업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업하는 내내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빕니다. 드라마 작가나 웹툰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인의 삶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사건과 감정을 스토리텔링으로 바꿔서 기억하고 말한다. 내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텔링이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소중한 거로 믿고 자기 자신을 좋아해 주길.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삶을 살든. 그리고 우동이집이면은, 우동이집이라는 컨텐츠에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이 스토리텔링으로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많은 인사이트와 공부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수 감독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 가지 삶의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룬다기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이번에 나온 책을 제가 이번에 완독을 열심히 해서 되게 좋은 책이다라는 거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댓글 이벤트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열심히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첫 번째 유튜브 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